네, 안녕하십니까. 깡세컬러 강재훈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의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문제,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더 크게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현선물에서의 매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서 베이시스 약화가 프로그램 매도까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중에 이제 2200선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오전 들어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축소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더 나타나고 빠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 장중에는 이제 2202포인트 그런 라인대까지 떨어지긴 했었는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2216포인트, 0.56% 하락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거래대금은 16조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 외국인이 2060억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5,900억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금 동반 매도를 나타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또다시 많이 지수를 받쳐주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은 0.78% 하락한 292포인트로 마감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장중에 이제 8,800개야. 그러니까 장중에는 선물 쪽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장 마감 무렵에가 약 7,000개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제 누적 매수가 약 17,000개 정도로 축소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3%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여기서 마이너스 0.1% 미만 이렇게 들어온다면 프로그램이 다시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를 넘어간다 이렇게 될 경우는 추가적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800선을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연중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런다. 거래대금이 13조 5천억으로 상당히 많았었고 역시 개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높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는 한 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고 기관은 소폭 매도를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이쪽이 상당히 강하게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도 장중에는 이제 하락을 좀 크게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소폭 하락이 축소되면서, 소폭 하락 축소인데, 제가 이거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었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 미중 간의 영상한 폐쇄, 이 부분이 결국 갈등이 우려된다라는 부분에서 여기에 따른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가 이제 크지는 않았지만 이틀 연속 순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저는 이제 장중에 국내 미선물 같은 경우는 0.25에서 0.6% 정도 상승을 선반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선반영됐던 거는 미선물이 강세였던 거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시간외로 강세를 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는 1.2에서 2.29%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 즉 경제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하게 나왔다. 이렇게 된 게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제 우선은 배경 자체가 좀 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증시 자체가 그동안 빵이라고 얘기하는 일부 시총 사기 기술주들 이쪽에서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세를 끌고 왔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언택주다라면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고 추가 상승도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더 확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면서 이제 빵 관련된 종목군들이 평균적으로 4%대 하락을 나타내면서 지수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미증시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경기 관련된 쪽에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오히려 성장주다라고 하는 쪽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있어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출시가 지연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차익 실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긴 했었는데 원유 서비스라든지 철강, 금융 이런 쪽에서는 소폭의 강세가 나타난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인터넷, 헬스케어 그동안 성장주라고 얘기했었던 이런 쪽에서가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해서 26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유가는 2% 정도 하락한 41불.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가 어제 국내 증시가 하락한 부분과 그리고 미증시가 하락한 부분까지 해서 1.47%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해서 약세를 띄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원달러 환율도 여기 환율에서 다시금 1,200원을 소폭 상회해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국내 GDP 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내 GDP 성장률 잠깐 보고 가도록 하죠. 뭐 시장에서 다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어저께 국내 GDP 성장률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2.9% 정도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2% 전후 정도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한 것보다 2분기에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여건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러면 국내 2분기 GDP 성장률이 가장 문제되었던 게 어떤 거냐면 우선은 수출적인 부분이 가장 문제되었죠. 그러니까 미국도 4월 달에 셧다운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경제활동이 재개되었다라고 한 부분이 실제로 5월 달부터 조금씩 재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출적인 부분이 중국이라든지 조금 견조하게 나타나있었지만 유럽과 미국 그리고 그 외적인 중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흥 국가들이 전체적인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수출을 굉장히 크게 급감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그래서 수출 쪽에서가 안 좋았었고 기업들이 건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 같은 이런 쪽에서가 역시 성장률을 소폭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작용이 되었다 됐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의 이제 코로나 관련된 긴급 재난 지원금 이 효과가 있었다 정도가 된 거고 정부의 지출은 거의 비슷했었기 때문에 하반기 이제 3분기부터 이런 GDP 성장률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 자체가 개선되는 흐름이 필요하다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경제활동 자체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부분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일부 국가들이라든지 경제활동이 예전만큼 정상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 이런 쪽이 완전하게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실생활에 이제 무리 없게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국내에서의 GDP 성장률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 선물 지수 잠깐 또 보도록 하죠. 어제도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미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지금 현재는 시간외로 소폭 상승을 나타낸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6월 말부터 미증시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내용은 있지 않았었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나타낸다,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해서 마디를 하나 더 뽑은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번 마디가 채널 패턴에서의 세 번째 연장 마디이기 때문에 하단 자리 때 이 지지라인을 이탈한 그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우선은 어저께 미 선물 지수가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170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 자리를 이탈했다 되면서 지금 현재는 1500포인트 라인 때는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위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이란 부분이 사실 나올 게 있냐 이 부분인데 실적 발표 이후에 모멘텀 추가로 받아주면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쪽으로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부양책, 추가적인 부양책을 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의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경우 차익 실현, 호재 소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1500선을 지켜지 못한다 되면은 우선 1차적으로 미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10,000포인트까지는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S&P 500 지수인데 S&P 500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하락이 들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증시 자체가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가 끌고 올라갔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술주 쪽에서가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나머지도 영향을 주긴 주지만 S&P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선은 단기적인 이번 세 번째 마디 파동에서가 세계형을 또 만들었었기 때문에 상단자를 찍고 지금 하단을 이탈한 그림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단을 이탈했다 되면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되돌림이 하나 가능하다 된다. 이 라인대를 완전히 회복해서 안착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 되면은 추가 조정을 더 열어두셔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종합주가지수 0.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0.8% 상승을 굉장히 강하게 했다라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적으로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일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사실 너무 쏠림이 과하게 들어온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볼 때는 우선은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지만 실적이 예상치는 큰 폭의 상이지만 실제 하반기 전망이 안 좋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하락을 나타내면서 IT가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보험이나 증권 요 근래 많이 올라갔었는데 특히 증권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다 되니까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이 차익 실현이 강하게 떨어졌다 됩니다. 그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강세를 띠면서 자동차 전체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이 업종지수와 강세로 연결된 모습이었고 화학이라든지 철강, 조선, 건설, 항공까지 해서 소재 산업재 역시 전체적으로 소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어제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띠면서 서비스 업종 강세 띠긴 했는데 반대로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는 또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 강세 좀 제한된 모습이었고 제약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시총 상위 제약보다는 중소형 제약주들이 계속해서 이 근래 들어서 급등 흐름이 이어진다는가 그쪽에서 제약 업종을 소폭 상승시켰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음식료나 의료 쪽에서는 소폭의 보합권 전후였었고 유통, 유틸리티, 통신, 방어 소비재까지 전체적으로 하락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흐름은 맞긴 한데 차이는 뭐냐면은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이 더 많아진다. 이게 서서히 약해진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외국인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대규모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관련해서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요 근래 많이 팔다가 어제 같은 경우 또 강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문제는 이제 미증시에서의 빵이라는 종목군들이 하락을 좀 많이 보였다는 부분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J라든지 세트리온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진단 이런 쪽도 여전히 매수가 들어왔고 현대차가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그 외적으로 LG전자라든지 포스코 이런 쪽에서가 역시 매수가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매도에서는 NC소프트가 가장 매도가 크게 떨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NC소프트가 1,000원 정도 추세가 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동반 매도가 나타났다는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경우는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는 매수가 상당히 큰데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는 또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 된 케이스고 하이닉스는 동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텔레콤, LG이노텍,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나머지 역시 동반 매도 전반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우선 현대차 역시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삼성전기.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언택트 관련 쪽에서는 시장에서 분위기에 따라서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 외적으로 들어온 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거나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실제 수급이 여전히 좋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 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역시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도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되는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 SK케미칼이라든지 하이닉스, NC소프트, LG노텍 이런 쪽으로 역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차익 실현 성격이 좀 강하다 되는 쪽이 이제 LG노텍 이런 쪽이 좀 강했다 되는 케이스였고 그 다음에 정유주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금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은 잘 나갔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이 일부 떨어졌다. 동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어저께 시장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가 시장 컨센서스가 1조 7천원이 좀 넘었었는데 실제 결과는 1조 9천원 정도 넘게 나왔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실제로 실적은 전망치 대비해서 10%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실적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확연하게 크게 나왔을 때는 시장에 정말 굉장히 강하게 주가로 반영을 시킨다 그런다.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예상보다 조금 높았다 됐을 때는 시장에서 보통 선방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뭘 따지냐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 분기 3분기에는 정말 실적이 좀 더 개선될 거냐 이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D램 현물가 가격이 고정가 대비해서 약 20% 정도 싸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정가 자체가 현물가 대비해서 약 20%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정가가 나중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D램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도 현재는 수요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D램 반도체 이런 쪽에 대한 전망 자체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데 결과적으로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원래 1분기 자체가 하이닉스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분기가 8천억 정도 나왔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1조 9,470억이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전망치를 많이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이때 들어오니까 3분기 전망이 약 1조 3,800억 정도로 확 축소가 된다가 되고 4분기도 역시 1조 1,300억 정도로 축소된다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시장을 봤을 때 2분기가 실적 피크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분기와 4분기는 서서히 실적이 둔화된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승을 못하고 하락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지금 약 4개월 동안에 8만 원에서 8만 8천 원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럼 이 구간대가 매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실적 발표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와줘야 되는 건데 사실 넘어갈 수 있는 모멘텀을 못 만들었다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8만 400원 이 8만자의 전후를 이탈하게 될 경우는 추가 하락이 하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 시장에서 지수 자체의 상승을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시장에서 별로 긍정적이 못하되고 현재는 크게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반대되는 케이스죠. 현대차 실적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아까 하이닉스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고 현대차는 주봉인데 우선 실적을 보도록 하죠. 실적 자체를 보게 되면은 실적은 5,900억이 나왔다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가 컨센서스가 약 3,100억 정도였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 대비해서 약 85% 정도를 상회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약 10% 나오긴 했었지만 자동차 쪽, 현대차 쪽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크게 벌어질 정도로 이쪽에 너무 잘 나왔다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앞전에 1분기 실적도 실질적으로는 8,600억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전망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전망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한 상승을 못 보였다 되는데 시장에서 우선은 예상치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다 되고요. 그럼 3분기부터 정상화된다는 부분인데 물론 자동차,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다 따지면 상당히 이야기할 거리가 많긴 한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선 3분기 정상화된다 했을 때 9천억 그 다음에 4분기 들어오면은 1조 3천억이 나온다 됩니다. 그러면 4분기까지 우리가 실적 전망 봤을 때 실제로 하이닉스와 현대차가 실적이 4분기에는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 2분기와 바닥을 쳤고 3분기, 4분기는 확연하게 좋아진 그림으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러면 현대차가 그래서 어저께 그런 부분에서 5%대의 강세를 보여줬다는데 현대차가 주간상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전에 2018년부터 쭉 하락 추세로 내려왔다가 이 라인대에서 이제 지지를 밟고 이 11만 원 정도 되는데 11만 5천 원 전후 이 라인대를 우선은 올라갔다 되죠. 그러고 나서 이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 코로나에서 빠지기 전에 움직였었던 박스권 매물자리인데 이 자리대를 지지 밟고 중간 마디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11만 5천 원에서 약 13만 원 정도, 14만 원 정도 자리인데 이 라인대를 매물 소화한다가 되면은 그 다음에 마디 하나가 더 열린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는 현대차가 연말까지 16만 원, 17만 원도 가능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잘 나왔고 하반기 전망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실적 자체로만 보더라도 시장 내에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고가를 저점을 맞는 자리는 2202포인트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 자리가 앞전에 6월 달에 고가를 만들었던 그 자리입니다. 7월 달 초에. 7월 초에 고가 이 라인대에서 우선은 지지를 받았대고 종가 자리가 얼마냐? 6월 달에 고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럼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 괜찮은데 지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승하던 추세 라인대를 이탈한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정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가 되는데 우선 지수상으로 볼 때 중소형이라든지 그 외적인 쪽이 아무리 강세 띈다 하더라도 시총 1, 2위를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패시브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위가 막혔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238.8포인트까지 그저께 이제 만들었었는데 고가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지수가 떨어진다 할 경우 종목별로 이제 차별화가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형지수인데 대형지수가 종합주가지수와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종합주가지수는 중소형 쪽에서가 워낙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세를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는데 대형지수에서는 역시 6월 달에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라인대를 어저께 지지를 받았는데 이 라인대를 깨게 된다면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 뭐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쪽에 더 크게 나올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빠진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체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수가 많이 위가 막혀 있을 때는 아무래도 하락 쪽에 좀 더 무게 실린다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은 뭐 워낙에 개인들이 과열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할 때 솔직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무너질 거냐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775포인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730포인트가 중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연락 보도록 하죠. 또 빨라졌어요.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뭐 박스권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증시가 지금 어닝 시즌에서 굵직한 기업들 대부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언택트 중시, 빵이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기존 주도주들인데 기존 주도주가 아니라 최근까지의 주도주였죠. 이쪽에서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차익 실현이 주로 떨어진다 됩니다. 그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 이거 하나가 현재는 지수를 받칠 수 있다 정도인데 통과 시에는 호재 소멸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이제 순환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종별 순환 장세는 거의 끝났다고 이제는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주 종목별로 라인이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른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앞으로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되고 시총 최상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랑 언택트 이런 쪽에서가 지수를 끌고 가지 못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쪽의 지수를 누를 가능성이 더 높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180에서 2140포인트까지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2140은 거의 다 찍고 내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2180을 지켜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2180을 깨게 될 경우는 하락 쪽이 무게가 많이 실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치가 역시 계속해서 유지를 하셔야 된다가 됩니다. 코스닥은 775포인트가 지지가 꼭 필요하고 만에 하나 730포인트가 이탈한다가 됐을 때는 신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신용이 현재 7조 1,700억 정도가 되고 잔고 비중이 2.43%까지 올랐습니다. 2월 말에 코로나에 의해서 증시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시장에서 2.5% 전후까지가 가다가 이 나이대가 깨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무너졌습니다. 시장 잔고가 그만큼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 굉장히 많다 되는데 이제는 종목이나 업종을 좀 축소해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되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